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날 뚜렷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24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공개,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재앙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는 2602.01포인트 0.3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비커드 이후 방향성 탐색 등 숨고르기 장세 속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7209억 순매도, 기관은 340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개인은 372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55.12포인트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는데 개인이 184억 순매수, 기관이 482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38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등의 반등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업종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보합세, 또 일본 증시 휴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순매도하는 등 이 반도체 업종에서 약화된 투자 심리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90원 0.51% 3시 30분 기도 상승이었습니다. 분기말 내고 달러 매도 물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엔화와 이완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두드러졌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전고체 훈풍이 불었는데요. 삼성전기, 원준, 한농환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상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황화 리튬 사업 경쟁력에 기반한 중장기 기업 가치 상향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에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이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 200와트 시의 이 업계 최고 수준이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작은 사이즈로 동등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안정성, 소형화, 형상 자유도 특성을 활용해 에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우선 적용해서 고객사와 테스트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TSMC가 UAE 아랍에미리트의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소식과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전망 소식에 SK하이닉스, 넥스트칩, 자람테크놀로지, 리노공업, 테크윙, DIT, 어로스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대규모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4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9월 들어서 2일, 12일 제약오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이탁업체 1, 2인 대만의 TSMC, 2인 삼성전자가 UAE 아랍에미리트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아랍에미리트, UAE 측과 각각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SMC가 최고 경영진들은 최근 UAE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에 아랍에미리트에 새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HBM 수요가 24년에는 119억, 25년에는 207억, 그리고 공급이 106억, 214억으로 전망된다면서 각각 수급률은 24년 마이너스 10.5%로 심각한 공급 부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5년 내년은 3.1%로 24년 올해의 쇼티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일반 디램에 비해 공급 증가가 제한적이고 가격 안전성이 높은 HBM 비중이 높아질수록 디램 매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견조한 HBM 수요와 부족한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디램 다운턴 진입을 말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통관 기준 잠정치가 355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했고,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26.2%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간 기준으로도 작년에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성적의 바로미터라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오는 25일 현지 시간으로 올해 회계연도 4분기 6월에서 8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머티, 코인테크, 필옵티스, 대주전자재료, DIT, 한솔케미칼, 라노신소재,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오래된 내연기관차 폐차 후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6천, 중고차는 3천 유로의 구매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정 시에는 유럽의 2025년 판매는 재성장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2024년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 CO2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확대를 준수하기 위한 신규 모델 출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이축이 독일 보조금 축소와 폐지로 시작된 걸 감안하면 시장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될 예정이고, 유럽 전기차 업체들의 경영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지원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2027년식부터 커네딕트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슈어소프트네크, 넥스트칩, SO, S랩, 라이콤, 오비고 등 자율주행차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 자동 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커네딕트 및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할 계획으로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네딕트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네딕트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운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 파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기 가능성이 재부각이 되면서 ST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태용로지스 등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미국 30여 개 항만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가 상승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고 있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LA가 기존 노사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 USMX와 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원 2만 5천 명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뉴욕과 휴스턴, 마이애미를 포함해 동북부 메인주에서 서부 텍사스 사이의 항만들이 적용되고,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약 41%가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요 해상 무역로인 홍해에서 후티, 친이란 예멘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가뜩이나 물류 비용이 커진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시 공급망 혼란으로 수출입 및 보관, 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되면서 전면적인 우려가 또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이라크 내 친이랑 무장세력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도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21일 밤과 20일 아침 약 150발의 로켓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날아왔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에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열관리 기술 계약 속에 액침 냉각 시장 확대 전망 소식에 한중 NCS, 유니셈, 3S, GST, K엔솔 등 냉각 시스템, 액체 냉각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의 절반 수준인 약 30에서 50%가 열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되면서 이 향후 반도체는 빠른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전력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요해질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냉각 솔루션의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 냉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데이터 센터 열 관리 기술로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 열기가 액체로 바로 전달되는 만큼 공냉식 대비 냉각 효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열 전달 효율, 에너지 효율성, 신뢰성, 공간 활용성 등 다양한 장점을 통해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4억 달러 약 5,360억 원에서 2031년 21억 달러 약 2조 8,140억 원 규모로 성장, 연평균 증가율만 24.1%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엔비디아의 블랙엘 플랫폼이 내년에 출시되어서 하이엔드 GPU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죠. 엔비디아가. 또한 국내 기업들도 액침 냉각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다시 또 재부각이 되면서 효성중공업, A로또, LS, 제농전기, LS 에코에너지 등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관심이 전력기기 기업으로 쏠리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전력기기 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업, 다시 엔비디아 등 이런 AI 가속기 기업 등으로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기기 기업이 또 최후방에서 AI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탄소 중립 요구도 높아지면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친환경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기업들이 최우선에 가져가 떠올랐고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도 전력기기 기업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업계에서는 향후 10에서 15년 동안 AI발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블룸버그 에너지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5,320억 달러, 2050년에는 6,360억 달러로 약 30년 동안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로 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 발전 투자 및 송배전 정망 구축,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변압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국내 과자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소식에 크라운제가, 오리온, 삼양식품, 혜태제과식품, 농심 등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과자 수출액이 4억 9,420만 달러 약 6,6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 증가했고 과자 수출액은 농식품 품목 중 라면, 연초류가 담배와 전자담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수출 호재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1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 착신은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